숨기려는 자가 범인이죠. 선거의 투명성은요, 선택이 아니라 이젠 생존이 되겠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무엇으로? 관세로. 이 관세로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걷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25% 관세를 때려 맞았습니다. 15% 관세에서 다시 인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만일까? 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용한 결과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을 이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허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다보스 포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국제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발언일까?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덮을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신호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정통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국가마다 숨겨져 왔던 선거 시스템의 허점, 부실, 불투명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니네들부터 점검 들어가라고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가장 의혹투성이로 지목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A웹이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성남의 미루 시스템즈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내부만 봐도요, 문제가 항상 있죠. 관리관 서명도 날인도 누락되고요. 사전투표 봉인지 훼손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가요,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 또한 부실하고요. 그런데 선관위는요, 이게 우리만의 선 그사세다. 니네들에게 검증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말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불투명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요, 정치권, 언론 그동안에 어떻게 음모론으로 낙인 찍기 바빴습니다. 자, 이 구조는요, 외부에서 제기되는 국제적 기준과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보여주는데요. 이 괴리가 더는 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자,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 등록 그리고 선거인 관리 명부에 대해서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외국인 불법 선거권 획득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어요. 불법 체류자 가짜 주소지 이동을 통한 선거권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한 적이 없대요. 자,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핵심 기관이다라고 불리는 선거관리위원이요. 문제를 몰랐고 관리도 안 했고 검증도 안 했고 책임도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자, 세계는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조사조차 안 하는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자, 세계적인 흐름이 뭐냐? 선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이투표, 투표함 이동 없고 하루 만에 끝내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때렸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모론으로 덮을 게 아니라 필수적인 민주주의 과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현실은 어떻냐?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방치 그리고 거짓 해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수준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한길 대표와 이영돈 PD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밝히고자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월에 개봉 예정인 이 더 카르텔 부정선거를 4년 이상 추적해온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음모론의 영역이 아니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 4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는데 이제 공론장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한국만큼은 역행하면서 더 깊은 불투명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숨기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빵빵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관위가 알지 못했다, 조사 안 했다,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거짓과 무능과 부실의 3단 콤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거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만 음모론자로 낙인을 찍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 이건 자체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띄워드릴 건데요.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이름을 뺄 수 없는 작자들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좌우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다라는 이준석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동훈까지 부정선거 이거는 음모론이다.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자. 또는 부정선거를 말하는 자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우리는 절연을 해야 되고 그래야 중도가 확장한다라는 헛소리 짓거리면서 지금까지 좌파들의 입맛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 흐름과 연결돼서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국인 선거권 부여 이게 지금까지 계속된 문제였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가서 몇 년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선거권, 투표권을 부여받는 건 없는데 우리나라는 뭘까? 노무현 때부터 문제가 좀 많았죠. 대한민국 선거 기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데 중국어로 선거 유세를 하는 자동차들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국화되어 가고 있구나, 수년에 걸친 그들의 작업으로, 이런 생각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권이 이미 강탈당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는데요. 자, 외국인 선거권 부여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국회 질의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선거인 명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조차 선관위는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들을 좀 보면요. 핵심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 선관위는 확인한 적 없다, 파악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외국인이요, 위장 전입하고 불법 체류하고 서류 조작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취득했다라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 수 자체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스스로요, 전체 유권자 규모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6월에 지방선거 11만 이상이요, 지금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물론 전체는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81%가 넘는 중국의 국적자가 대한민국 선거에 지금 투표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권자 규모를 모르겠다라고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질문은 뭐 단순해지죠. 지금까지 그러면 치러진 모든 선거의 명부, 신뢰성은 어디에 기반을 두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선관위의 대응은 한결같습니다. 모른다, 확인 안 했다, 자료가 없다. 이 태도는요, 무능을 넘어가지고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된 조직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중앙선관위 필요 없는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왜 한국만 조사하면 안 되는지가 참 저는 궁금했는데요. 이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법원장이 장악을 했다. 그동안에 노태양, 노정희, 아니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선관위의 수장으로 있으니까 법으로 어떻게 이거는 잘못됐다, 이것을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라고 했을 때 본인의 스크러치가 나니까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다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선거인 명부 등 확인하자라는 것도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좌경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게 장악한 게 교육, 언론, 법. 그 순서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장악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게 뭐냐?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요, 단순히 뭐 선관위 몇 명의 무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된 나라입니다. 언론, 정치, 관료 조직 모두 합심해가지고요, 선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뭐 사망 선고를 때리기도 하고요, 언론에서 배제시키기도 하고요. 더 심하게는요, 그냥 뭐 또라이 수준으로 이 이미지를 훼손시키기도 했죠.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입이 되어줬던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뭐 색출과 매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는요, 지금 선거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흐름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의심 이코르 범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린 애국 현수막 김명 대표가요,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내란 선동이다라는 뭐 혐의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색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제일 먼저 무너뜨린 건 무엇일까? 감시 기능이죠. 감시가 사라지면 부실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명한 시스템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자세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선관위는요 이미 검증받지 않은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 그들만의 세상 단단합니다. 법도 필요 없고요, 규정도 필요 없고요,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선관위는요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요 5% 열었습니다. 감사를 5% 열었는데 부실이 막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 2, 3, 4 이게 패스워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망, 업무망, 인터넷망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망, 인터넷망, 업무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거망, 인터넷망으로 침투해서 선거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업무망으로 침투해서 선거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했다. 그런데 해킹에도 매우 취약했다라는 게 모두가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덮었냐? 언론에서 덮고요. 이것을 밝히고 싶다라고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정치가 음모론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고요. 국회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내고요. 언론은 과잉 경계로 지금 침묵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문제죠. 모른다, 확인 안 했다, 우리들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이 오래 쌓인 구조적 부패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 기준과 충돌하고 있는 한국의 비밀 선거주의 이거 지금 깨지 않으면요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주권을 찬탈하는 게 예전처럼 뭐 총칼 탱크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이버전입니다. 그 사이버전의 하나가 뭐냐? 선거 조작이다라는 거죠. 이미 전 세계에서 선거 조작 어디에? 중국발 선거 조작이 드러난 상황. 미국 보고서에서는요 40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에요.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요 중국발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륙의 끝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 중국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연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의원이 있습니까? 중국은 공산당이고 시진핑이 1인자고 시진핑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헌법 위에 시진핑이 있는데 법이 없는 나라인데 거기에는 공산당과 대한민국 국회가 의원 연맹을 맺어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침투를 해가지고요 아주 친중 정책을 펼쳐내고요 선거로 부정의 세력이 투입돼가지고 주권을 찬탈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다 준 것이 아닐까 지금 세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선거는요 최대한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최대한 감추어야지만 하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괴리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만은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수개표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아 라고 하는데요. 투표를 끝내고 개표하고 일일이 한 장 한 장 기록을 하고 4시간 정도만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4시간 정도 더 드리고 내 한 표가 지켜진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국민적 입장에서는 공감을 얻기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대만은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대만 기업이요 세계 반도체 1위입니다. 그런데도 기계를 쓰지 않고요 선거관리원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들어 올려가지고 참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후보자 이름을 크게 외치고 그것을 어떻게 칠판에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발을정을 쓰고요 다 캠코더로 녹화를 합니다. 첨단 IT 강국임에도 해킹 우려 때문에 이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다라는 거죠. 자, 프랑스도 어떻느냐? 투표함 자체가요 그냥 아크릴 투명 함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개표를 하게 돼 있죠. 물리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불투명한 게 아니라 아예 넣으면 보이는데 입구가요 어떻게 하냐면 카운터를 정확하게 합니다. 입구가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입구를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입구가 열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넣으면 여기서는 카운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구 닫아버립니다. 다음 사람 오면 입구 다시 열고 카운트하고. 그 말은 투표자 명부와 대조해가지고 오차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거죠. 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일은 사법부가 선거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입니다. 2005년에 전자 개표기를 도입했다가요 2009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선거 과정을 감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자 개표기 사용에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종이투표,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기계가 내 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불신을 아예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거죠. 캐나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는요, 이 중국발 부정선거 때문에라도 과거 전자투표 검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보안과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종이투표와 수개표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한국 선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느낌 아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 커뮤니티에서요, 가장 의심스러운 선거 시스템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봉인지 서명 검증한 기능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선관위가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내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한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움직여가지고 선거 투명성이 국제 기준으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이제 음모론으로 덮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 국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투명성과 검증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정파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죠. 선거의 투명성은요, 선택이 아니라 이젠 생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